황선홍의 올림픽 출전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U23 아시안컵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최소 3위 이내에 들어야 2024년 파리올림픽에 직행할 수 있는 본선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2020년까지 무려 9회 연속으로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3위 안에 들어 올림픽 티켓을 얻는 것이 1차 목표인데요. 일정과 다르게 이번 대회의 경우 이전처럼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소 상상이 가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어려운 전망을 내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주요 이유로는 껄끄러운 조편성과 선수 차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조편성의 경우 이전 대회에서 일본에게 3대0 대패를 당하고 8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톱시드를 받지 못한 대한민국은 하필이면 조별리그부터 껄끄러운 상대인 일본과 같은 조가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에게 대패를 당한 감독이 황선홍 감독 본인인 만큼 이번에는 일본을 상대로 반드시 만회하는 성적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동의 전통의 강자인 아랍에미리트와 무엇보다 거친 소림축구로 경기의 승리보다 선수들의 부상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중국과 한조가 돼버려서 험난하고 어려운 조별 예선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가시받기를 예상하는 건 축구협회에서 안심하고 있었던 유럽파 선수들의 차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기류가 포착되기 시작한 건 4월 초부터였습니다. 4월 5일까지 AFC의 U23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셀틱에서 양현준 차출 불가 공문을 보내고 나서부터 악몽은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올림픽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인 김지수의 소속팀인 브렌트포드가 팀의 수비진의 대부분이 부상당해 예비 수비 전력을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김지수 선수의 차출 불가를 통보해버렸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양현준과 수비의 핵심인 김지수를 동시에 잃어버린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홍시우와 포항 스틸러스의 김동진을 대체 발탁했는데요. 결국 순식간에 핵심 멤버인 해외파 2명이 라인업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서 사실상 손흥민과 같이 에이스 역할을 하는 배준호 선수가 대표팀으로 발탁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소속팀인 스토크시티에서 갑자기 배준호의 차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얼마 전 밝혀졌는데요. 당장 U23 아시안컵 개막이 코앞인데 축구협회에서 아직도 스토크시티에게 답변을 받지 못한 건 결국 스토크시티에서 배준호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로써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언론 플레이로 배준호, 김지수, 양현준 차출에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던 사실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허구한 날 벌어지는 대한축구협회의 막장 행정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더욱 쪽팔리는 사실은 같은 조에 포함된 일본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뻘짓 덕분에 전력이 약화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축구협회의 행정력으로 유럽파를 5명 정도 모두 지켜냈기 때문에 양국 축구협회의 능력이 더더욱 뼈아프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일본 축구팬들은 대한축구협회의 무능을 비웃으며 다음과 같은 댓글들을 남겼는데요. 팀 사정으로 유럽파 합류가 어려운 건 한국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잖아.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이기겠지. 일본은 개인의 힘과 팀으로서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면 아시아에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겨서 올림픽 출전을 결정해줘. 한국이나 일본처럼 축구 육성에 힘써서 지명도가 올라간 나라들은 해외에서 활약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AFC가 짜놓은 올림픽 예선 일정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결국 아시아 대회 레벨이 내려가게 되지. 그나저나 한국축구협회는 사전에 해외 클럽이랑 소통이란 걸 안 하나 봐. 김지수는 소속팀에서 거의 출전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럴 때 국가대표에 보내서 감을 잡게 하지 않나? 셀틱에 있는 양현준 같은 선수도 차출에 실패했고 어쩌면 한국축구협회가 사전 대응이 매우 무능한 거 아닌가 싶네. 한국도 선수 모으는데 고생하고 있구만. 근데 소속팀한테 확인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 거야? 유럽파의 소집 거부가 상당히 많은데 거절당하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발표하고 맘대로 밀어붙이는 건가? 한국축구협회다운 행동이군. 일본도 스즈키 유이토가 못 나오잖아. 그가 차출됐으면 한국 풀멤버라도 일본이 쉽게 이겼을걸. 한국을 비웃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도 남을 비웃을 만한 실력은 아니잖아. 올림픽 출전은 꽤나 힘들 수도 있어. 원래 차출하기 어려운 거야 바보같이. 일본도 유럽파 차출하기 어려웠는데 한국은 어째서 그렇게 소집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역시 소집을 못한 거였네. 알고 보니 한국축구협회는 선수 차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했었나 봐. 한편 대한민국은 4월 17일 새벽 0시 30분에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4월 19일에는 중국과의 경기, 그리고 4월 22일에는 일본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림픽 진출이 걸린 경기이니만큼 상대방들도 모두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의 소속팀들이 처음에는 차출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뒤통수를 친 문제도 있지만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마치 우리는 문제없이 선수 차출하는데 성공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킨 대한축구협회의 태도와 행정력은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암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전에 어느 구독자님의 말처럼 정몽규를 축구협회에서 뽑아버려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간신히 밝아질 것 같은데요.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정신을 언제쯤 차리게 될지 하루빨리 대한축구협회가 정상화가 되길 찰진TV는 오늘도 기도해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